네, 월요일장의 투자 전략 오늘도 이분과 함께 활기차고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슈부터 오늘도 열어볼 텐데 지금 한동안 GPU 붐에 좀 밀려서 잊혔던 CPU 붐이 또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거래일 미증시에서 AMD 그리고 인텔이 모두 두 자릿수대 폭등세를 보여줬죠. 다만 지금 투자 관점에서도 여전히 매수 전략이 유효할지, 그렇다면 어느 종목을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바로 한번 이슈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 드디어 이제 AMD하고 인텔 주가가 이번 달에 가장 많이 갔습니다. 4월 달에 가장 많이 갔고,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지수보다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바로 인텔과 AMD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가면서 미국 반도체 지수를 주도할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PU의 중요성이 왜 점점 다시 또 커지고 있는 걸까요?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CPU는 뭡니까? 중앙 처리 장치예요. 그러니까 센터 그런 뜻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에이전트 AI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클로드 AI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우리 어떤 내용을 질문했을 때 자기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고 다음 또 내용까지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뭡니까? 그 AI가 생각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연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GPU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죠. 이제는 그러한 능력을 하는 게 바로 CPU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거를 거대 언어를 학습하고 생각을 할 때는 원래 CPU 한 개당 GPU가 한 개 내지 네 개 혹은 한 개 내지 8개 절대적으로 GPU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에이전트 AI 시대에서는 GPU하고 CPU 즉 두 개가 1대1 혹은 1대2 정도로 필요성이 증가된 거죠. 따라서 미국의 그 하이퍼스케일러죠. 즉 투자를 많이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 친구들이 지금 CPU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는 AI가 AGI죠. AGI 시대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제이커브 곡선이죠. 제이라는 숫자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 글자가 바닥은 오래 기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지금 AI 그 시대가 국면이 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23%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AMD도 13.91% 급등했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요. 모건 스탠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CPU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서 1,600억 달러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걸만큼 인텔과 그다음에 AMD 실적도 올해 1분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상장된 이 CPU 관련주들 주가 흐름 그리고 업황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주에는 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최근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기판 관련주가 많이 가고 있어요. 즉 삼성전기 주가도 한 달 만에 2배 갔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키트 이런 기업도 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소개했던 네페스 아크 이런 주식도 많이 갔었는데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또 거기 관련주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또 후공정 관련 회사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신다면 좋은 투자 인사들을 얻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담았던 네페스 그리고 네페스 아크도 모두 일제히 급등세를 지난주에 보여주기도 했죠. 지금도 늦지 않은 관련주들 어디가 있을지 바로 종목 시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SFA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보겠는데 그러면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주가는 가장 언제 많이 상승하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변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4분기 때 거의 3년 정도 적자를 보이다가 작년 4분기 때 20억 정도 영업이 흑자를 보였는데,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건데, 제가 준비한 그 이제 실적 지표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지표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그동안에 조금 힘들었는데 2025년에 적자를 보였어요.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26년에 들어와 가지고 매출액이 5,550억이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6,72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330억, 순이익은 340억으로서
적자에서 흑자로 변할 때 이 주가라는 것을 많이 가죠. 즉 우리가 삼성전자나 그다음 심택이나 그런 특히 심택 같은 경우도 2024년 적자, 2025년 적자였지만 올해 대폭적인 흑자로 변하면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4배 이상 갔거든요. 맞아요. 이 회사도 그런 주가 성향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후공정 반도체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후공정이라는 뭘까요? 전공정에서 만든 반도체 웨이퍼를 잘라서 그다음에 거기 안에가 불량품이 없나를 신호하고 그다음에 정기적 신호를 주면서 정기 신호가 단통한 불량품이 되겠죠. 그거를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싸매가지고 즉 안전하게 완제품으로 만드는 싸매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말이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패키징과 테스트하고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FPGA라는 기판을 요거를 왜 넣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네. 생산이라는 것보다는 여기 FPGA 즉 삼성전기가 인텔 제품을 FPGA로 기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나 심택이나 그다음에 코리아서킷 그 제품을 가져다가 이 회사는 최종적으로 후공 기판을 마지막으로 그거를 패키징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쭉 점검을 해봤고요. 후공정단 안에서 이사님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거래에 SFA 반도체가 또 22% 폭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까지 또 다시 올라와 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계속 안 봤던 게 월봉 볼린저 밴드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4년 동안을 볼린저 밴드 안에 갇혔죠.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강하게 앞에 뚫어내고 다시 이번 달에도 볼린저 상한선, 즉 악의입을 타고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2달 동안입니다. 오랫동안 기었죠. 오랫동안 악의입에 즉 상한선과 하한선에 갇혀 있다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앞에 있는 박수권 거래량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주식 초보들이 보기에는 왜 올라간 주식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 오랫동안 길 때는 내가 지루하잖아요. 따라서 지루하지 않게 수익이 내려면 방향이 위로 올라갈 때 방향이 옆으로 기면 안 되겠죠. 내가 지루하니까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 때 올라타면서 고점을 뚫을 때 가면 눌림목에서 하면 내가 지루하지 않게끔 네. 수익을 빨리빨리 수익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할 틈 없이 탄력적으로 빠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이사님의 특기이기도 하죠. SFA 반도체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주시죠. 자, 매수가는 9,640원 하고 시가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권인 1,3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인 11,100원, 손절가는 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리뷰 시간에도 반도체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세를 보여주고 있는 DB하이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에 편입을 했었고 지금 3차 13만 원까지 목표가 달성을 했죠. 수익률이 어느새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92.5%라는 수익률을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급을 들여다보면 기관에서는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또 계속 팔고 있는 좀 유의미한 수급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지난 거래일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시세가 밀린 채로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구간 DB하이텍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자, 저희들이 DB하이텍을 4월 1일 날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의 수익이 100% 났는데 거의 95%지 않습니까? 자,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에서는 2달 동안 조정을 주는데 상한선을 깨지 않고 딛고 4월 달부터 올라가니까 저점에서 바로 했죠. 저희들이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4월 1일 날 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달 동안 조정이 끝내고 났을 때 악의입을 탈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탈 때 즉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는 걸 끝나고 상향으로 방향을 틀어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위로 틀어주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사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을 100억을 샀다.
그러면 90억 이상을 버신 겁니다. 엄청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패턴을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좀 얼마로 보고 계세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16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 조금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격도가 낮을 때. 그런데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2배가 쓰니까 이격도가 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살지라도 저희들은 이격도가 높을 때는 짧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급적 이익실현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할텍도 저희가 볼린저 밴드 위에 막 올라탔을 때 편입을 해서 지금 어느새 90%의 수익률을 돌파했죠. 오늘의 종목들도 저희가 큰 기대를 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 텐데 두 번째도 반도체 쪽 안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YC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목도 자주 언급을 했어요. 물론 수익이 나 있죠. 주가가 레벨업을 돼가지고 올라간 오랫동안 기었다가 또다시 가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실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면 실적 지표를 계속 보면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2112억, 2726억, 그 다음에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매출액이 2배 이상 껑충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0억에서 내년 같은 경우 680억으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ROE 지표도 10%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내용 투자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기업이냐면 메모리 테스트 기업.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기업 중에서 테러다인 그런 회사를 주가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테러다인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HBM 불량품을 검사하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HBM 생산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 하이닉스 실적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러다인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매출액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경에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11.7%를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을까요? 그만큼 YC라는 회사가 중요한 어떤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믿는 백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한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저희들이 처음에 이슈 시간에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인텔과 AMD의 CPU가 많이 팔린다. 그런데 그렇다면 CPU에는 반드시 폰 도입한 구조에 따라서 D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HBM도 많이 판매되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보면 DDR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뭐죠? 바로 DDR5에 대한 불량품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론 장비를 공급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많은 장비 약 70대 이상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테러다이만 가는 게 아니라 YC도 이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C였고요. 최근에 6거래에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한 기업이기도 하죠. 현 시점에서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때 말씀드려서 계속 단계적으로 오르다가 앞에 고점을 뚫고 지난달에는 음봉을 줬죠. 주고 나서 이번 달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즉 악어입을 타고 있는 거예요. 주가 방향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거의 40일 동안 저는 보지 않았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주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 성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화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악어입을 탔을 때 주가가 올라갔지만 주가의 방향이 네. 2달 동안 안 가다가 위로 틀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깨지 않았고 일봉에서는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YC였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23,300원은 시가 발생했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25,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27,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대원전선부터 OCI 홀딩스까지 시장에서 뜨거운 기업들 후속 전략 어디로 가면 자세하게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MBN골드 그 유튜브에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관련주 최고의 대장주를 오늘 아침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렸고요. 거기 관련주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성공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도 탄력적인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